안녕하세요. 슈의 별거 아래때 슈입니다. 네, 오늘도 점성 강의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서부터 이 ICU 타로 카드를 통해서 보는 점성학 아주 기초 초보 이론들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원소를 시작을 했는데 다 진도를 못 나가서 오늘 이제 나머지 두 원소, 공기 원소하고 물 원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공기원소 카드 그림이 떠 있는데요. 자, 원소 같은 경우 점성학에서 어떤 순서로 외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우선 불, 흙, 공기, 물 이 순서로 알아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쌓인 순서대로 양자리서부터 부륵공기물, 부륵공기물, 부륵공기물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공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원소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이 카드를 딱 보시면 뭔가 되게 파란색으로 상쾌한 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뒷 배경에는 구름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제목에는 큐어리어서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되어 있죠. 원소는 뭘 보여준다고 했었나요? 동기, 욕구, 뭔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근원적인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공기원소들이 나타내는 그런 욕구는 바로 호기심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저거는 왜 그러지? 궁금증,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이런 호기심들을 충족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원소의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은 호기심이 되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못 견딥니다. 공기원소 성향이 강하면. 그리고 소통하고자 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에너지예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기는 마치 바람과도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금세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A에서 B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공기적인 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전달이 되는 거고 말, 뉴스, 글, 소문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강의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쓰면은 출판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는 생각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사고 방식과 관련이 되고 논리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이동과 그다음에 여행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 그대로 구름, 바람, 날개, 쿨한 거, 시원한 거, 그다음에 가벼운 거 이런 것들이 되고요. 굉장히 바람은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빠른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는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인가요? 한 곳에 머물러져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부정적이 되면은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해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융통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공기는 이제 결국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도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되면은 논쟁이 생긴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설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뜨겁고 축축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hot and moist 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뜨겁고 축축하니까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기가 위로 푸푸푸푸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쫙 퍼지고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이 되는 성질이고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사라지기도 해요. 일단 이 핫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는 움직임이 격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이게 펑 하고 솟구치고 터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축축한 것은 서로 막 엉기고 들러붙고 뭉글뭉글하게 서로 막 섞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이런 수증기 같은 것들 확 퍼지는, 확산하는 그런 모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글, 소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확 펼쳐진다. 그리고 강의나 출판 이런 것들도 말글을 써서 널리 전파된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원소의 키워드들의 중심이 되는 게 이런 호기심, 큐어리어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원소들의 모티베이션 자체가 궁금함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못 참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봐보면 이 공기원소 사인들이 해당이 되는 쌍둥이, 천칭, 물병 자리들을 연결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얘네들을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나온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한 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나요? 트리플리시티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점성학을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천칭, 물병 사인 같은 경우들은 모두 행동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근간이 뭐다? 바로 소통과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인들이고요. 특징들이 뭐냐면은 다 하나같이 휴먼 사인이라는 거예요. 휴먼 사인이라는 건 인간궁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쌍둥이는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쌍둥이니까, 그쵸? 여기 그림을 봐도 쌍둥이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물병도 이제 사람이 이런 항아리로 물을 쏟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근데 천칭은 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1하우스의 반대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타내는 사람의 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들은 다 이런 기본 그 욕구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인간적인 그런 지적인 대화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 뭔가 알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성 중에선 행성들도 이런 원소의 근간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공기 사인은 이제 뭐 쌍둥이, 천칭, 물병이고 행성들 중에서는 목성과 수성이 이제 공기 원소에 속하게 됩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사실 차고 건조한 흙의 속성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뜨겁고 축축한 공기의 속성이라고도 봅니다. 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공기적 성향이 있는 거는 목성과 수성이에요. 그래서 이 목성, 수성 같은 경우들이 이런 지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행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기 원소 카드가 등장할 때 이거는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 것이냐. 공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보듯이 이제 구름과 하늘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그 너머의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상황들을 좀 따져보는 것들,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기니까 여행을 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사실은 정신적인 것, 생각하는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는 좀 더 생각을 명확하게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조언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기발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내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뭐 바람이 통하는 곳에 가라. 이것도 되기 때문에 외출을 좀 한다든지 좀 걸어본다든지 바람이 잘 부는 마음의 이런 전환을 할 수 있는 곳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 원소는 되게 젊고 가벼운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무겁고 진중하고 딱딱하고 힘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딱딱한 에너지는 흙이죠. 흙의 에너지고 공기는 되게 가변적입니다. 유동적이에요. 만약에 애정운에서 이런 공기의 원소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감정적인 건 아니에요. 좀 이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나누기에는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사항에서는 적합한 카드는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적이고 뭐 회의한다든지 되게 정확한 거를 해야 된다든지 머리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어울리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장소적으로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책 보고 공부하고 뭐 학교, 도서관, 회의실 이런 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어를 생각해라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로는 말 조심해라 단어 선택이 조심해라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뭐 상처를 준다거나 소문이 난다거나 구설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지금 한 이야기가 소문이 날까요? 그러면 이 카드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퍼지겠죠? 소문이 나겠죠. 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원소는 이런 뜨겁고 축축한 수증기 같은 에너지다. 그래서 여행, 이동, 말, 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원소 카드의 마지막 물원소 카드입니다. 이 카드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막 지푸른 바닷물이 이렇게 막 있고 파도가 아래서 막 일렁이고 있죠. 그래서 위에는 엄청 지푸르고 여기는 파도가 막 부서지고 있는 아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드 이름은 이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원소가 행동의 동기가 된다면 얘가 욕망과 욕구가 된다면 뭐를 원하는 걸까요? 바로 감정적 충족을 원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만족감을 원하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감정적인 욕구에 의해서 감정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원소 같은 경우는 차갑고 축축한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콜드 앤 모이스트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콜드하고 모이스트한 기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콜드한 거는 어떻습니까? 차가우면은 움직임이 적어진다 그랬죠. 잘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거죠. 되게 내향적이고 소극적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면 모이스트한 것은 하나로 덩어리 가지고 그쵸? 서로 엉겨붙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이스트하니까 경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흙처럼 흙은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체로 그쵸? 경계가 젖었잖아요. 근데 물은 이런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경계가 없어져요. 서로 엉겨붙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서로 뭉쳐있는 이런 기운이 물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은 아주 감정적이고 감수성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되게 수동적이에요. 음, 가장 그 네 가지 원소 중에서 아주 여성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여성의 에너지라는 거는 그런 그 성차별적인 발언의 여성 남성이 아니라 음양에 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여성적, 남성적인 기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원소의 한번 키워드들을 살펴봅시다. 일단 대표적인 게 감정이 되겠죠?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되겠고, 남들에 대한 동정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심이 있을 거예요. 연민이 있는 사람들, 아, 참 안타깝다, 참 안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일 거고, 친절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감수성이 예민할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한 이런 동정심과 이해심이 있다 보니까 용서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될 거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치유해 주려고 할 겁니다. 되게 온화한 사람이 되겠죠. 잘 용서를 해주니까. 그리고 뉘앙스 같은 것들을 잘 파악을 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했다. 느낌이나 촉 같은 것들, 그래서 직감이나 뉘앙스, 느낌 같은 것들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겠죠. 어, 그리고 물이다 보니까 잘 흐르겠죠. 흐르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이 물은 적극적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바뀌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란 모양이 되고 네모난 데 담기면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수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표류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리고 뭐 직관적으로 물이나 바다, 강, 해양생물 이런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수용하다 보니까 너무 극에 달하면 잘못하면은 포기해버리는 게 됩니다. 어떻게 못하겠다. 항복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비밀, 뭐 오컬트, 미스터리 이런 에너지, 뭐 회피와 두려움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어떻겠어요? 뭐 시나 음악이나 그림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의 에너지가 강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의미부여 같은 것들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이렇게 비 올 때 달팽이가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달팽이 하나를 보고도 야, 너는 참 아름답구나. 넌 참 열심히 사는구나. 너는 이름이 뭐니?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성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잘해요. 공상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예술 쪽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현실 감각이 있을까요? 현실감은 좀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약간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런 물의 에너지고, 그리고 감정이 너무 흘러넘치면은 동정심이 강해지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갖지만 스스로에 대한 연민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참 나도 불쌍하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도 많아요. 잘 웁니다. 그리고 잘 우울해하고요. 그리고 기복이 좀 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잘 물들어요. 주변 분위기나 상황에 물이 잘 들기 때문에 물원소가 강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환경에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에 물감이 똑 떨어지면 어떤 색깔 물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물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친밀감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수용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발현이 되면 좀 게을러진다거나 의존적이 된다거나 금방 포기하고 수동적이고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 그림을 보면은 이 물의 원소를 가진 별자리들이 바로 개, 그다음에 전갈, 물고기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한번 차트로 봐보면 개 자리, 전갈 자리, 물고기 자리가 이 물 원소에 해당하는 별자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별자리도 어떻게 됩니까? 연결을 해보면은 또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다? 바로 트리플리시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지 외워지시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3중 구조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 셋 다 물원소를 갖고 있는 그런 물원소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개, 전갈, 물고기 이 자리들은 행동의 욕구가 뭘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의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아니면은 내 마음이 동해서 내가 마음으로 너무 그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물별자리들의 축을 이런 오컬트 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신비로운 것에도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공상도 하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이면의 것들을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컬트 축이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이 별자리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인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카드를 계속 봐보면은 지금 카드 이미지도 지금 아래서 계속 막 파도가 치면서 막 출렁출렁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상태가 수시로 변하는 거, 그리고 경계가 각별이 없는 것들, 그리고 사실 이런 뭐 꿈이나 환상, 표류하는 것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물이라는 거는 치유의 에너지고 무언가를 치료하고 정화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지식 같은 게 아니고, 얘는 내가 깨달은 어떤 직관이나 느낌에서 오는 그런 지혜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랬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원소 카드가 만약에 뭐 나왔다고 하면은 그날은 당신의 긍정적이라면 직감을 믿어라. 그리고 주변과 감정적인 소통을 잘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막 싸우려고 하거나 경계짓고 구분짓지 말아라. 타인에 대해서 친절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물원소가 너무 막 사람에 대해서 빨리 확 믿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경계가 없다 보니까 쫙 흡수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켜야 될 권리, 내가 방어해야 될 것들도 제대로 못 지키고 놓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킬 거는 좀 잘 지키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럴 때 뭐 취미로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럼 뭐 하면 좋겠습니까? 시음악, 그림, 문화예술이니까 뭐 그림 그리고 창조적인 놀이하고 상상하고 글쓰기하고, 특히 글쓰기도 그런 뭐 논리적인 이런 글이 아니라 이런 문학적인 글, 상상력에 기반한 글, 소설 이런 것들 쓰기에 좋은 때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원소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불, 공기물 중에. 예. 불이 밖으로 일단 드러날 거고, 공기도 밖으로 다 퍼져 나가는 그런 게 있겠죠. 흙이나 물 같은 경우는 밖으로 잘 새어나가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카드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원소 카드가 나왔을 때는 감정에 좀 충실해라. 네 감정이 원하는 것을 해라.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언으로 나오면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또는 의존적이지 않느냐, 게으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소 카드까지 다 마무리를 졌네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행성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인, 하우스 다 중요하지만 행성이 이제 점성학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는 주체로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알아야 사인도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성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